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성철 교수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다루시는 분들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럼 이런 머신러닝은 대체 어디서 많이 쓰여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파이낸스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다루시는 분들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럼 이런 머신러닝은 대체 어디서 많이 쓰여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파이낸스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요즘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주식 같은 걸 만약에 하셨으면, 아니면 주식에 관련된 업종에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주식에 대한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걸 사고 팔고 하려고 합니다. 다 그런 것들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러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바이올로지나 이미지 프로세스 앤 시큐리티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을 때 이런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머신은 어떻게 하면 러닝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인간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학습을 하는데, 우리의 머신은 사실 그 소스가 다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참 중요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적절한 알고리즘에 피딩, 즉 입력을 함으로써 이 머신 스스로 자기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즉 머신한테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주고 머신 스스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모델을 찾아가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모델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머신러닝 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눕니다. 테스트 데이터셋과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이 정말 잘 됐는지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레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모델을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러한 모델이 정말 잘 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 모델을 평가를 함으로써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구나, 아니면 잘못된 모델이니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만약에 다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데이터셋을 다시 바꾸던가 아니면 적절한 모델로 다시 적절한 알고리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맞는 모델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좀 나눠지는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안에 라벨과 우리 인풋 데이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 다음 차수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라벨은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 우리가 라벨링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풋 데이터는 그러한 쌍의 데이터를 이 머신에 피드, 즉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델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머신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하냐?
무엇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하나의 가설, 하이퍼시스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인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이 모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하이퍼시스를 거쳐서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평가를 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이퍼시스를 업데이트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대해 이해했는데 이 머신러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바이저 러닝, 또 하나는 언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 언제 사용하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가 프리딕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을 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프리딕션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러닝 방식을 두 분류의 방식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학습할 데이터가 이게 무엇인지 로봇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레이블링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로봇한테 7 곱하기 1은 7이야. 그리고 7 곱하기 2는 14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로봇한테 피딩을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학습한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한 머신한테 자 그러면 내가 이 인풋 데이터 7 곱하기 4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로봇이 한테 물어봤을 때 로봇이 정확하게 만약에 28이야 라고 맞추면 이 모델은 이제 잘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머신러닝이 엉뚱한 대답, 즉 28이 아니라 뭐 1,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학습을 시작을 해서 요게 정답을 맞힐 때까지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슈퍼바이저 러닝의 특징은 이렇게 라벨을 줘서 이 레이블링을 통해서 로봇이 정답이 뭐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학습을 하는 게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 이렇게 인풋, 아웃풋 페어, 방금 보시다시피 인풋 데이터와 레이블링 이렇게 두 개의 페어로 항상 학습을 시킵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로봇으로부터 학습을 시킬 때 인풋 데이터로 이렇게 그림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야 이거는 사과라고 불러 하고 레이블링 즉 정답을 로봇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로봇은 이 인풋 데이터와 인간이 준 이 레이블링을 통해서 요 그림은 사과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머신한테 항상 요 라벨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이냐 언슈퍼바이저 러닝이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블링을 누가 하냐? 보통 이제 인간이 레이블링을 주게 됩니다. 즉, 인간이 직접 이러한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휴먼의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자율주행 같은 거 했을 때도 이게 무슨 물체야?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레이블링을 줌으로써 이 레이블링을 바탕으로 머신이 요거는 사람이구나, 요거는 차구나, 요거는 어떤 물체구나, 건물이구나, 신호등이구나 이런 거를 학습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슈퍼바이저 러닝은 이제 프리딕션,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러닝은 방금처럼 어떤 물체나 물건, 이미지들을 구분을 할 때 쓰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뭔가가 예측을 알려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다음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리그레션 모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이 무엇인지 한번 살짝만 맛보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분류고요. 리그레션은 한마디로 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쓰냐? 분류는 방금처럼 이상형 데이터, 즉 딱딱딱 나눠지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야, 이거는 신호등이야, 이거는 건물이야,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는 데이터에 많이들 쓰고요. 획이 이 리그레이션 모델 같은 거는 연속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들 키, 뭐 숫자로 1, 2, 3, 4, 뭐 172.4cm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숫자일 때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그럼 결과는 뭐가 다르냐? 자,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 데이터로부터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어떠한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모르는 이상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이거는 사람이야, 건물이야, 뭐 신호등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딱 맞춰서 예측할 때 사용을 하고요. 획이 연속형 데이터 값은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값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연속된 값을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지 찾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 여기에 딱 들어왔다고 치죠. 그럼 우리가 만든 이게 우리가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요거 밑에 있으니까 요 새로운 데이터는 이 그룹에 속해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귀는 어떠냐?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예측을 잘하는 선을 하나를 우리가 만들고 이 회귀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만약에 여기에 x값이 뭐 10이다 했을 때 그러면 아마도 이 x값은 y값이 될 거야 하고 이 값을 예측을 해주는 이 선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차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슈퍼바이저 러닝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무엇이냐?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라벨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한다고 했죠. 자,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없습니다. 특별히 라벨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이 좀 덜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통째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 로봇한테 요 이미지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싶을 때 그냥 통째로 요 이미지를 그냥 통째로 줍니다. 그러면 로봇이 스스로 어떠한 숨겨진 패턴들을 찾아서 사과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고 비슷한 특징을 얘네가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약간 이런 라운드 형태의 모양의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꼭 막대기 같은 게 하나 꽂혀져 있구나 이러한 그림이구나 하고 얘가 이러한 패턴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클러스터링을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요거는 B야, 요거는 A야 라는 라벨을 주지만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눌 수 있어. 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들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라벨링을 거쳐서 이렇게 지도 학습을 하는 형식을 많이들 취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았을 때 이렇게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뭐구나 하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 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뭐 하나만 딱 집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같이 쓸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데이터, 인풋 데이터, 빨간색 사각형,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별, 그리고 파란색 사각형,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별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데이터를 머신한테 트레이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할 때 머신이 학습을 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금 제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는 얘한테 이제 알고리즘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 두 개의 그룹으로 얘네를 나누고 싶어. 어떤 걸 사용해서? 컬러, 색을 바탕으로 두 그룹을 나눠줘. 예,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알고리즘, 이 색을 바탕으로 로봇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방금처럼 인풋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주었을 때, 그리고 이 알고리즘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나눠 하고 이 알고리즘 주었을 때 로봇이 이렇게 잘 나누면 이게 하나의 머신러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연습 삼아 우리가 한번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세 개의 그룹을 나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줘야 정확히 이 로봇이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세 그룹으로 나눌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아까는 두 그룹으로 나누니까 세 그룹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누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양에 따라, 쉐이프에 따라 나누게 되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딱 나눌 수 있겠죠. 특징을 로봇이 알아서 잘 찾겠죠.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본인들이 어떠한 적절한, 얼마나 적절한 알고리즘을 주느냐에 따라 로봇이 이렇게 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이 주어진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찾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적절한 알고리즘, 하이퍼시스를 항상 줘야 되고 적절한 알고리즘에 우리의 데이터를 피드, 즉 줌으로써 이 머신이 스스로 자기만의 모델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고 그거를 우리는 머신러닝을 트레이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머신에다 넣고 야 이걸 학습해 해서 로봇이 적절한 모델을 만들면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보통 우리가 언제 쓰는지 한번 살짝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가 인벤토리를 즉 우리가 뭐 물류창고 예를 들어서 요즘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각각의 다들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카테고리별로 쭉 구별을 하는데 이런 걸 다 구별을 쉽게 하게 할 때 이렇게 클러스터링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 이미지나 고양이 이미지를 나누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작업을 할 때도 많이들 씁니다. 즉 뭔가 솔팅을 할 때 이렇게 많이들 쓰고요. 또는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보시면 이메일에 왔을 때 이게 우리가 스팸 메일인지 아니면 정상 메일인지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메일들을 쭉 넣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알고리즘 바탕으로 로봇이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이 우리 이메일 서머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이제 스팸 메일이다 아니면 이게 정상 이메일이다 라고 딱 구별을 해줄 때 많이들 쓰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이 머신러닝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델을 만드는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